10월 25일자 단독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명 씨에게 창국가산당 관련한 4개 문건을 창원시 고위 공무원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는 자리에 부시장님 함께 계셨습니까? 국장님 협조에 따라서 관계 한 4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창원시로부터 보고받은 국가산당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명 씨는 동업자 또는 지인들에게 후보지에 있는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토지 거래량이 월 평균 70회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가산당 후보지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아닌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창국가산당 후보지와 관련해서 의혹 보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지 크게 3번에 걸쳐서 변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3만 평 정도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차원대학 안에 그린벨트를 좀 활용을 해서 R&D 수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했는데 도의 의견이 이제 들어가면서 위치가 조금 변경됐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창국가산단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한 결과라고 이랬어요.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큰 어떤 방향성은 제가 잡았고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다 들어갔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창원시 관내 유부지 문건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맞죠? 생산을 제가 하라고 그랬고 유통된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바깥에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부실한 재난안정 상황실 운영과 일부 부서의 직무 범위 이탈을 지적하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9월 6일 새벽 5시경 명태균 씨가 창원시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였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태풍주의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원불상의 민간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습니다. 담당관님, 출입명부에 사인을 받으셨습니까? 출입자 명부 확인 결과 사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관계자가 국회의원과 함께 시청을 방문할 시 별도로 제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부실을 먼저 사과를 하시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감사관은 직무 관련 수사 사법기관 출석 시 협조라는 제문의 공문을 우리 시의 모든 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감사관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생산하였을 뿐 수사방해 의혹이나 말맞추기 정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감사관이 공무원의 윤리와 감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 감사관이 맡는 사항은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말공체는 무엇을 하기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나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적 측량 가구에 마을공체가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상생관계라고 봅니다. 근데 주민자치 예산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고 24년, 25년 아예 지금 예산 배정이 없지요. 예. 공무원에 대한 시학기 초기에 마을공체 활성화 예산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보호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명령 강화 교육을 받고 마을의 그 활동가들분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롤모델 삼아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조언을 받은 적 있습니까? 일정상 비교 견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할이 역량이 안 됐을 때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고 개선돼야 될 게 이제 뭔지를 한번 보고 사업을 재추진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체 기본 계획을 이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제도할 생각이십니까? 한번 방식으로 재구조화해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런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청년층 이탈 등의 심화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원시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100만 명이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타개할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외국인 이민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를 유치 및 육성하고 지역 기반의 이민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을 정주하게 해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 강화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 사회적 통합,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입니다.
창원의 지역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창원형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에 자리 잡아 지켜주는 대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로 지역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통해서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좋은 공동체를 만들려는 지역혁신 운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니즈에 뒷받침할 수 있는 창원시 산하 협의체를 통한 CEO 임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과 육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변화로 폭염과 극한 호우가 전 세계는 물론 창원시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지대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고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적극 요구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침수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수방 대책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수시설 설비 확충이 필요합니다. 둘째, 침수 예방적 도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예측과 대비 시스템 강화가 필요합니다. 선제적 대응책에 따른 공공안전 강화는 우리 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의원은 2년이 지난 지금 약속한 윤리 강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다수 주민의 의사를 대변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일부 의원의 계엄령 정당성 주장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뜻을 저버린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대 대통령이 법의 심판이 대상이 된 이상 국론을 불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봉사하고 공동체 정신인 상생, 협력, 연대, 이 아름다운 정신을 확산하는 데 창원시의회가 앞장서 주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원시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는 보훈과 복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먼저 보훈 분야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입니다. 보훈가족과 참전용사의 위안 행사와 전적지 순례 등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지체장애인과 농아인, 시각장애인 등의 객로잔치와 선진지 탐방 등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19을 위하여와 창원 틴틴 페스티벌은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단체들이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방행정기관은 대부분 과거에 건축되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애각은 번듯하지만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용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외관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공리정진과 실용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주민의 행정, 문화, 복지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건립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 주민의 필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되므로 실용적이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녹조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점점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소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신경계 마비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뇌질환 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단체에서는 녹조균이 비강 내에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삼아 생활하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녹조 독소가 기준치 이하더라도 100%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수 시스템을 통해 유해군을 99.98% 제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수장에 유입되는 강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육교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육교 설치 장소는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육교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용자도 없는 육교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처음 육교가 만들어질 때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육교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불법 변수막 게시대로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로 전락되었습니다.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육교 철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